장외 주식 바로 알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 공부시켜드리는 코너입니다. 매주 시간이 쌓이면서 장외 주식이란 이런 거다라는 생각이 이제 어느 정도 잡히셨을 것 같은데요. 이분과 함께 오늘도 공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 만나러 갈게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쪽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소장님? 네.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벌써 여름이지 않습니까? 봄에서 여름으로 급격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여러분들은 또다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합니다. 여러 가지 재테크 수단이 있습니다. 뭐 거래소도 있고 코스닥도 있지 않습니까? 장외 주식도 여러분들의 그에 대한 또 다른 투자처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장외 주식의 장단점, 특히 이제 거래소 코스닥과 장외 주식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요. 우리 장외 주식의 장점은 가장 큰 장점은 현금, 한금의 유동성이 아주 쉽다는 겁니다. 경쟁력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살 사람, 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죠. 기본적인 세금은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본 증권거래세라든가 나머지 특별세는 부과되지만 장외 주식에 있는 양도세는 상장 주식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단점으로는 가장 큰 단점은 뭐 상한가율을 보나도 기관과 외국인이 시장을 주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에게 약간 정보가 미약하다. 그래서 거래소 코스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있는 상태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장외 주식을 떠나서 장내 주식이 갖는 장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장단점을. 그럼 장외 주식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장외 주식은 늘 강조를 합니다. 이 저축입니다. 우리가 1년, 2년짜리 상품이 아니라 3년, 4년짜리 하나의 상품을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외 주식은 오늘로 승부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년, 내후년에 내는 승부를 보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언택트, 바로 비대면 관련주들이 뜨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 있는 NHN이라든가 또는 카카오,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장외 주식에 있는 언택트 관련 종목들도 사상 최고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장외 주식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가장 큰 또 메리트는 이익이 크다는 거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거래소 코스닥에서 10배를 번다는 말은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비상장 장외 주식은 10배가 아니라 50배도 수익이 난다는 것을 앞서 방송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가장 큰 장점은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죠.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일반 개인들에게 보호법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거래소 코스닥이 갖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기업 분석 보고서 없습니다. 개인들이 발품을 팔아서 정보를 양성하고 정보를 만들어 가면서 모든 책임이 또 개인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 이득이 났을 때는 앞서 말한 크래프톤이라는 게임 회사는 10,000원짜리 주식이 80만 원을 달려간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수익이 있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에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시장이 약간 압박을 받고 있는 느낌입니다. 앞뒤로 나가지 않고 답답하게 갇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장 속에 있지 마시고 한면의 시선을 돌려서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을 살펴보는 것도 한 대안이 될 겁니다. 장외 주식의 장점에서는 가장 큰 훌륭한 재테크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하나의 저축 상품으로서 재테크 수단이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외 주식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뭐 70년대 강남에 있는 땅을 구입하신 분들은 앞서 말한 대로 엄청난 수익을 냈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거시적 경제 관점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할 거 아닙니다. 개인들도 충분히 노력한다면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게 장외 주식입니다. 강남의 일부 자산가 또는 2000년 초에 미래에셋의 신화를 창조했죠. 그리고 펀드 상품 열풍을 가져왔었죠. 2년 9개월 만에 펀드 디스커버리 1호가 1,500%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펀드 상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장외 주식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입하지 않고 있는 종목이 바로 장외 주식입니다. 거래소 코스닥 또는 제3시장, KOTC, 코넥스 시장이 있지만 그 외적으로 있는 주식을 모두 장외 주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상장 주식이 어떻게 보면 작은 주식만 있는 게 아니라 LG CNS라든가 또는 현대 엔지니어 이런 큰 대형 대기업 주식들이 있는 곳이 장외 주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장외 주식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로 성장성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 재무제표도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소양은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장외 주식 해야 하는 이유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권력가들이죠. 의원들 4명 중 뭐 1명은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외 주식은 이들에게도 이미 고위 공직자에게도 하나의 재테크의 수단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제도권이기 때문에 위험하고 비제도권이기 때문에 법률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반면으로 앞서 나가는 엘리트 집단들이 이 주식에 집중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쯤은 살펴보시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할 종목은 바로 바디프렌드입니다.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다 알지 않습니까? 요즘 뭐 선전이 대박입니다. BTS도 등장하죠. 또 비와 김태희도 등장합니다. 상당히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바디프렌드가 연속으로 2번이나 상장에 미끄럼을 탔습니다. 이유는 경영진의 불확실성이죠. 투명성의 가장 큰 문제였죠. 오너 일가에. 기본적으로 이런 그 바디프렌드가 갖고 있는 매출성, 성장성 모두 좋습니다. 그러나 탈락 원인의 3가지가 크게 나눠지는 이유인데 가장 큰 원인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경영의 불투명성이죠. 이미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보고투자, VIG. 옛날에는 보고투자라고 했습니다. 이 회사를. VIG 갖고 이 회사의 지분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BFH 홀딩스 65.8%, BF 투자 목적의 24.8%, 기타 주주가 9.4%입니다. 여기서 BFH 홀딩스는 2017년도에 이 회사를 투자해서 들어갔죠. 특정 목적 회사로 설립된 SPC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 후에 여러 회사들 인수합니다. 이 회사가 브라인딩 펀드로서 한 7개 정도를 인수했는데 지금 6개는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바로 이게 바디프렌드입니다. 전년도에 상장을 하지 못해서 현재까지 들고 있는데 2대 주주인 BF 투자 목적 투자회사가 아마 오노일가가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년도에 한 6억 정도, 2018년도에 6억 정도의 배당금을 했는데 올해 2019년도 250억의 배당금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두고 혹자들은 자본금이 유출되는 형태, 즉 이익금이 매출액 대비 이익금들이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돈을 좀 가져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러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사모펀드 회사들이 설립된 이후에 그 각자 그 펀드 만기가 있습니다. 그 만기 기간에 돌입했을 때 지급해야 될 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MBK 파트너도 그러지만 BFH 홀딩스도 올해 250억의 배당금을 타갔습니다. 이 회사의 앞으로 전망은 기본적으로 상장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장 원인은 이렇습니다. 파이를 키워야 회사가 크지 않겠습니까? 파이가 커져야 되지 않습니까? 팔기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계속 매각을 해왔기 때문에 파이가 커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상장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다시 한번 지분 구조를 보겠습니다. 아마 BFH 홀딩스의 지분을 지금 현재 오너일가 갖고 있는 BF 투자 목적 투자회사가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고 있습니다. 주가의 형태를 보면 이게 전년도에 2019년도에 상장을 앞두고 있어요. 2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다. 최고치는 2만 4천 원을 찍었었죠. 현재 1만 원 이하 9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8천 원까지 내려갔다가 요즘 들어서 공격적 마케팅을 하면서 주식이 잠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매출 구조는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4천억이 넘어가는 회사입니다. 2018년도에 4,500억을 돌파했고 2019년도에
4,800억을 돌파하는 회사입니다.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바디프렌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안마의자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 침대도 팔고 있죠. 또는 남부리균이나 연대에서 명품 마케팅까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을 추천한 이유, 왜 우리가 이 주식을 사야 되는가? 지금 바디프렌드가 가장 큰 원인은 전년도에 심사가 철회된 사유가 해소됐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였죠. 가장 큰 원인이 세무조사였는데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의 수혜주입니다. 이 회사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기본적으로 1분기 실적이 다 안 좋잖아요. 그러나 이게 비대면입니다. 집에서 운동을 하고 집에서 쉬는 일이 많아지면서 바디프렌드 1분기가 26%나 매출액이 전년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다양한 매출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침대까지 들어와 있으니까요. 침대 이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15,000원에서 2만 원에 월 렌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R&B 투자의 전체 매출액의 10%를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미래를 준비하는 회사라는 것이죠. 이번에 매지컬 센터를 만들었더라고요. 수면 면역력 증가. 이게 뭐냐면 바로 의사들, 정신과 의사뿐만 아니라 이비인후과 의사까지 들어가 있는 메디컬 센터까지 만들 정도로 미래에 대한 투자가 확실한 회사입니다. 현금 자산이 1,600억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전체 갖고 있는 자산, 부동산 자산까지 포함한 8천억 가까운 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아직까지도 비상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코로나19 사태, 언택트, 비대면 관련주로서도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2번이나 심사에 탈려갔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재수생이 시험을 다시 준비하는 것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1차와 2차의 상장에 좌절된 회사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장을 철저히 준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